어, 이번에는 오늘 이제 두 번째 제 2절을 보겠습니다. 촉진수단의 관리입니다. 촉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사의 상품을 알려서 고객들이 그 상품을 구매하게 만드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촉진의 목적이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호감을 갖도록 설득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구매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촉진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촉진 이런 하는 수단에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뭐 광고나 홍보, 그 다음에 판매 촉진 또는 인적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촉진 수단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꼭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광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광고는 뭡니까?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촉진 수단이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촉진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TV 또는 라디오, 이런 뭐 전파 매체라든지 신문 잡지 같은 인쇄물, 그 다음에 옥외 간판이나 또는 뭐 뉴미디어 여러 가지들, 그 다음에 인터넷 또는 뭐 요즘은 모바일 뭐 이런 매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점차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뉴미디어, 모바일 이런 광고가 굉장히 넘쳐나도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광고는 뭡니까 그러면? 광고는 회사가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어가는 게 광고입니다. 표적 시장에 제품 구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대량 전달 활동이다. 이렇게 그 개념을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광고의 그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지만, 먼저 장점을 살펴보면, 돈을 이제 들여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공간에 맞는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고객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동시에 구매를 자극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편익이라든지 또는 차별적 이미지 이런 것들을 고객들에게 전달을 함으로써 그 자사 제품에 대해서 좋은 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수신인들, 그 다음에 광범위한 시장에 이 광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 다음에 수신자당 낮은 비용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광고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런 광고비가 많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는 제품 가격이 비싸진다는 얘기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비싼 가격으로 구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역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광고는 정보 제공이나 설득 또는 인적 판매 기능을 대체한다든지 또 인적 판매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제품의 그 존재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구매자를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구매자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유형은 광고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거기에 맞는 광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품 광고가 있고 기업 광고가 있는데요. 제품 광고는 제품이나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득하는 그런 광고. 기업 광고는 그 소비자들에게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 또는 기업에 대한 그 좋은 태도, 이런 것들을 갖도록 하는 그런 광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LG, 뭐 SK 이런 기업들은 기업 이미지 광고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 메시지의 결정인데요. 효과적인 그 메시지는 attention, 주의를 집중시키고, 또한 interest, 흥미를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desire,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액션을 하도록,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거를 앞에 이니셜을 따서 AIDA 원칙,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AIDA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메시지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한 가지 유형만을 꼭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들을 복합적으로 믹스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 제공 메시지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있고요. 그 자기 주장은 제시되지 않습니다. 제품 가격만을 제시하는 광고는 정보적 메시지만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 주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우리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광고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감성적 메시지. 이거는 광고를 보거나 듣는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그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 지시 메시지. 이거는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그런 메시지. 상표 친숙 메시지. 제품 정보보다는 브랜드명을 강조해서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상징적 메시지. 광고의 전달 내용을 직접적인 방법보다는 어떤 상징적인
방법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방 유도 메시지. 브랜드를 대충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친근하게 느끼거나 또 따르게 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그 구매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모방 유도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유형, 결정, 영향, 요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정도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비재 대 산업재. 산업재화 구매자는 주로 제품의 품질이나 서비스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정보적인 메시지나 또는 의견 주장 메시지 같은 것들을 대개의 경우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감성적 메시지나 상징적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특성,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하는 메시지는 다양합니다. 서비스 제품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언어적인 수단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필수품 대 사치품입니다. 필수품, 생활용품 같은 것들은 통상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상표 친숙 또는 행동지시 메시지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치품은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표적 소비자의 특성입니다. 지적 수준이 높은 그런 소비자일수록 행동 지시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정보 제공 또는 의견 주장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품 수명 주기입니다. 우리 제품이 혁신적으로 제품 시장을 창조하는 경우에 정보 제공 메시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제품의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소개를 하게 됩니다. 성장기, 성숙기 이런 것들 또 시간이 더 흐르면 흐를수록 소비자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 가격과 기능성입니다. 제품 가격이 높으면서 기능성이 좋은 경우 소비자는 구매 전에 많은 검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 제공은 의견 주장 메시지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구매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합니다. 제품 차별화 정도인데요. 경쟁 브랜드 간에 차이가 존재할 때 의견 주장 메시지가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브랜드에 비해서 우리가 어떤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광고 매체 선정입니다. 광고는 메시지가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그 원하는 시간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표적 그 소비자 청중에게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광고가 그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노출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광고 전달 매체가 선택돼야 됩니다. 매체 유형을 보면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이 되고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 인쇄 매체가 있고 전파 매체, 기타 매체 크게 세 가지 매체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인쇄 매체는 신문, 잡지, 각종 출판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전파 매체는 TV, 라디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로는 뭐 인터넷, 케이블 TV, 옥외 광고, 차량 광고, 우편 광고,
모바일 광고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매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광고 노출 인원과 빈도입니다. 우리 회사 광고를 몇 명의 고객에게 얼마나 자주 할 것인가, 광고 대상, 누구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화할 것인가, 효과적인 전달 방법, 그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광고 비용입니다. 메시지 전달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지불될 것인가, 광고 매체와 방법의 믹스입니다. 광고 매체와 전달 방법을 어떻게 복합적으로 믹스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매체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매체 선정 기준별 장단점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이제 그 TV, 신문, 잡지, 라디오, 우편 광고, 전화 광고, 오개 광고, 인터넷, 이런 그 매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관리 중에서 광고 효과 측정입니다. 광고 효과의 측정은 광고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이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광고 효과 측정에 따라서 광고가 원래 의도된 내용을 원하는 수준에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 또는 광고에 비용이 너무 많이 쓸데없이 많이 지불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효과 측정입니다. 이 효과 측정에는 일반적으로 카피 테스팅 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광고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있는가, 카피 테스팅이죠. 측정하는 것이죠. 이 카피 테스팅은 주로 광고 사전 조사라든지 사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판매 효과 측정입니다. 광고 효과 측정에서 광고의 커뮤니케이션 효과 외에 직접적인 판매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이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는 제품 디자인의 변화라든지 가격 변화, 이런 여러가지 변수들에 의해서 판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광고의 판매 효과를 측정하는 또 하나 방법은 과거의 광고비 지출과 매출의 관계를 통계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홍보 관리가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자기 회사의 좋은 그런 소식을 언론에 많이 기사화하고 또는 대중매체에다가
많이 실려서 그 기업의 인지도나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홍보 담당 부서나 담당자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홍보 및 PR의 개념을 보면 PR은 Public Relations의 줄임말이죠. 이것은 회사에 대한 호의적인 이미지를 개발하고 회사에 대한 비호의적인 소문이나 이야기, 사건 이런 것들을 소비자 기억 속에서 지우는, 희석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말합니다. 그 대신 홍보는 퍼블리시티라고 하는데 비용을 가능하면 들이지 않고 제품을 어떤 기사나 뉴스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고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는데 홍보는 비용을 많이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광고를 신뢰하는 것보다 그 매체나 어떤 기사, 뉴스 이런 것들의 홍보에 더 신뢰성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홍보 활동 내용을 보면 홍보 활동은 그 회사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말하는데 그 외에도 회사의 대언론 관계 활동, 또 회사에 대한 이해도기를 위한 사내외 커뮤니케이션 활동, 그 다음에 입법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로비 활동, 그리고 사회적 이슈나 회사 이미지에 대한 조언 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대언론 관계는 특정한 인물이나 상품에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해서 뉴스 가치가 있는 정보를 뉴스 미디어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업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의 내부나 외부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직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로비 활동은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의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령 제정을 막기 위해서 입법기관이나 행정기관과 하는 그런 교섭, 로비죠. 이것을 로비 활동이라고 합니다. 조언 활동이 있는데요. 카운슬링이라고 하는데 공익 문제와 회사 이미지에 대해서 경영자에게 조언을 하는 활동을 조언 활동이라고 합니다. 홍보의 기법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사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에 관련된 기법들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많은 그런 기법들이 있죠. 언론 접촉 확대. 언론에다가 보도를 하거나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걸 하면 홍보가 굉장히 효과가 크죠. 이벤트 활동입니다. 이벤트나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수단으로 해서 그 어떤 센세이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파급 효과를 높이는 그런 활동, 이벤트, 시상식, 경연대회, 축제, 기념식
뭐 여러 가지 시식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터넷 활동이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맞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 수단으로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제품들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기록 활동입니다. 세고 초교 높이다. 최대 넓이와 크기다. 최단 기간을 돌파했다. 제일 작은 최소형 제품이다. 최대 방문객이 다녀갔다. 이런 신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뉴스거리로 만드는 것이죠. 문화활동입니다. 요즘에는 큰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도 가면 뮤지컬 공연한다든지 클래식 공연한다든지 작품 전시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활동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경우 연합 또는 협력이 있습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단체들과 연합해서 협력을 하면 기사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로 이제 회사들은 공공기관이나 다른 또 기관들 또는 기업체들과 MOU 같은 것들을 많이 체결하기도 합니다. 유명인 활용입니다. 홍보 주체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보다 주위에서 칭찬해 주는 것이 소비자 인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대사, 홍보도우미, 명예시민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사진 또는 영상 활용입니다. 새로운 사진과 영상은 독자들에게 시선을 끌게 만듭니다. 수상실적 활용입니다.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으로 마케팅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죠. 최우수 서비스 품질 인증이라든지 최우수 항공사라든지 세계 몇 대 호텔이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이런 수상 실적 같은 거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홍보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홍보 인쇄물이나 영상물을 활용하는 것이죠. 스포츠 활용입니다. 스포츠 레저 시대에 맞게 다양한 스포츠 레저에 맞는 이벤트를 벌이는 것이죠.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홍보 기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홍보 관리입니다. 마케팅을 관리하는 사람은 홍보 관리를 위해서 홍보의 목표를 설정하고 홍보 메시지나 또는 전달 수단을 선택을 하고요. 홍보 계획을 실행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목표 설정이죠. 모든 일, 모든 사업, 모든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전달하는 수단을 뭘로 할 건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홍보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홍보를 한 다음에 그 효과에 대한 측정, 평가, 이런 단계가 바로 홍보 관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관광 홍보 활동 유형과 그 내용을 서로 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촉진수단의 관리 중 홍보 관리에서 위기 발생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기업 이미지를 더욱더 이제 개선하는 노력이 홍보의 하나의 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업 내에 부정적인 내용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홍보 관리의 중요한 그런 요소다. 즉, 뭐 좋은 이야기는 더 좋게, 나쁜 이야기는 그다지 나쁘지 않게 하는 것이 홍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위기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예기치 않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발생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경영자나 종사원의 잘못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업의 통제를 벗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위기관리 첫 번째 단계는 부정적인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위기관리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언론 담당자 또는 대변인을 임명해서 언론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통제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론과 함께 통제를 함으로써 부정적인 홍보 효과를 줄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 내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나쁜 거는 줄이고 좋은 건 더 확대시키는 위기 관리 능력, 이것도 홍보의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